매달 10만 원씩 넣으면 3년 뒤에 최대 1,551만 원이 생겨요. 보도자료에서 1,440만 원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데 직접 계산해보니까 이자까지 다 포함하면 1,551만 원이더라고요. 이게 가능한 이유가요. 일반은행 적금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청년 전용 적금이거든요. 금리도 높고 세금도 안 붙고 심지어 정부가 매달 현금을 얹어줘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청년들 저축계좌를 어떻게 활용하면 가장 이득일지, 꼭 알아야 하는 조건부터 실수하면 지원금이 사라지는 그런 주의사항들, 또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해서 어떤 게 더 유리한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. 문서에 안 나오는데 궁금한 내용은 제가 콜센터에 전화해서 직접 확인했거든요. 문의가 폭주해서 정말 연결이 어렵더라고요. 핵심만 쏙쏙 가져가고 싶으시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, 은공입니다. 청년 내일 저축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정부 지원금이에요.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경우에는 매달 30만원씩 1,080만원, 기준소득 100% 이하인 경우에는 매달 10만원씩 총 36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. 내가 넣은 원금이 2배에서 4배로 불어나는 구조인데요. 참고로 정부 지원금에도 이자가 붙을까요? 문서에서 확인할 수 없어서 콜센터에 물어봤더니 붙는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. 또 금리도 최대 연 5%로 꽤 높은데요. 게다가 세금도 붙지 않아서 은행 적금으로 치면 약 5.9%짜리 고금리 적금이에요. 참고로 만기는 3년으로 약간 길어요. 이렇게 혜택이 좋은 대신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요. 원래 혜택이 크면 조건이 까다롭다. 이건 공식이거든요. 나이는 만 19에서 34세가 가입할 수 있는데요. 소득이 낮으면 이 기준이 좀 완화돼요. 25년 4월 기준으로 개인소득을 확인하고 있는데요. 직장인이든 사업자든 월 50만원 초과, 25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돼요. 소득이 낮으면 월 10만원 이상으로 조건이 완화돼요. 마지막으로 가구의 전체 소득도 확인하는데요. 이 역시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여야 돼요. 같은 주소지에 거주 중인 가족 전체의 소득을 봐야 하는 건데요.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이면 부모님 소득도 당연히 포함돼요. 난 월급도 적은데 왜 맨날 탈락이야? 하고 억울해하시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. 몇 명이랑 사는지에 따라 이 기준 금액이 달라지니까 구체적인 금액은 표를 참고해주세요. 참고로 여기 소득은 다 세금 떼기 전이고요. 여러분이 통장에 입금되는 월급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이 통장은 그냥 가입만 하면 끝이 아니거든요. 잘못하면 이 정부 지원금을 다 환수해가요.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포인트 위주로 좀 더 설명드려 볼게요. 우선 자동이체 꼭 해야 할까요? 제 대답은요. 무조건 하셔야 돼요. 왜냐하면 정해진 날짜 안에 입금이 안 되면 그달은 정부 지원금을 아예 못 받거든요. 예를 들어 6월분은 5월 23일에서 6월 23일 안에 넣으셔야 돼요. 매월 인정기간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안전하게 20일 이전에 자동이체 걸어두는 걸 추천드리는데요. 한 달에 10만원 넣고 나서도 날짜 하루 이틀 차이로 정부 지원금 10만원 못 받으면 너무 아깝잖아요. 그러니까 자동이체는 꼭 걸어두세요.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3년만 버틴다고 정부 지원금을 그냥 주는 통장이 아니에요. 이 정부 지원금 받으려면 4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요. 가장 먼저 3년 동안 꾸준히 일을 해야 돼요. 정부가 1년에 한 번씩 가입자가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 조사를 하는데요. 이 조사하는 기간의 절반 이상이 근로중이어야 돼요. 만약에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서 오래 쉬게 되면 환수될 수 있거든요. 여기서 팁은 단기 알바라도 하는 거예요. 바로 직장을 구할 수 없다면 이런 방법도 활용해 볼 수 있어요. 두 번째로 자립역량 교육을 10시간 이상 들어야 돼요. 다행히 온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한데요. 5월 16일까지 이 교육 시간을 전부 이수하게 되면 공연 관람권 추첨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 이왕이면 가입하고 바로 듣는 걸 추천드려요. 세 번째로 자금 사용 계획서를 내야 돼요. 이 적금으로 만든 목돈을 어떻게 쓸지 작성해야 되는데요. 이 3가지는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정부 지원금 전부가 환수되니까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. 마지막으로 소득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돼요.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가 기본 조건이었잖아요. 그런데 1인 2인 가구는 가입할 때보다는 유지할 때 기준이 조금 더 넉넉해져요. 그리고 가족 소득은 보지 않고 가입자 본인의 소득만 본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. 만약에 이 유지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통장이 해지되고 그동안 적립된 정부 지원금만 받을 수 있어요. 신청은 어디서 하면 되냐면요. 복지로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. 신청서 외에도 가족관계 증명서, 재직증명서 등 서류가 좀 많긴 해요. 그래도 혜택이 워낙 크니까 좀 귀찮더라도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특히 중요한 건 신청 기간인데요. 모집 시기가 굉장히 짧아요. 5월 1일부터 21일까지 모집이라 서둘러 신청하세요. 영상 설명란에 복지로 신청 링크도 남겨드릴게요. 이런 혜택들은 많이 받을수록 좋잖아요.
비슷한 정부 지원 통장이 바로 청년 도약 계좌예요. 다행히 이 두 상품은 중복 가입이 가능한데요. 혜택을 먼저 비교해보면 청년 내 저축 계좌가 압도적이에요. 왜냐하면 정부 지원금이 매월 10만 원 또는 30만 원으로 엄청 크잖아요. 청년 도약 계좌는 개인 소득과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달라지는데요. 매월 최대 3만 3천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. 금리는 청년 내 저축 계좌는 최대 5%, 청년 도약 계좌는 최대 6%고요. 둘 다 정부 지원금에도 이자가 붙는 구조예요. 원래 일반 적금에는 이자의 15.4%의 세금이 붙는데요. 이 두 적금은 세금이 0원이에요. 또 하나의 차이점은 만기인데요. 청년도약 계좌는 만기가 5년이에요. 청년도약 계좌의 기준이 조금 덜 까다로워서 청년내일 저축계좌를 가입할 수 있는 분들은 청년도약 계좌의 가입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. 다만 소득 기준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아닌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은데요. 청년도약 계좌는 현재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고요. 7월쯤 24년 소득이 확정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24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를 해요. 가구 소득도 조금 더 여유로워서 기준 중위소득 250% 이하가 기준이에요.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. 두 통장 다 가입이 가능한 사람은 뭐부터 하면 될까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년내일 저축계좌에 먼저 10만 원 넣으시고요. 그 다음에 남는 여유 자금은 청년도약계좌를 하시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10만 원만 납부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전부 받을 수 있으니까요. 아참, 군대 복무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 추가로 확인하셔야 되는데요. 청년도약계좌는 군 복무 중에도 가입이 가능한데요.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가입이 안 돼요. 하지만 입대 전에 가입해두면 유지는 가능하다고 콜센터에서 확인했거든요. 그래서 조건이 된다면 입대 전에 미리 가입해두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청년저축계좌의 혜택, 조건, 주의사항, 전략, 그리고 청년도약계좌와 비교까지 전부 해봤는데요. 어때요? 좀 정리가 되셨나요? 사실 이번에 다른 컨텐츠를 먼저 준비하고 있었는데요. 많은 분들께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청년저축계좌가 좋은 기회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먼저 준비해봤어요. 사실 금융상품 자체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설명서도 진짜 어렵잖아요. 저도 예전에 무슨 말인지 몰라서 막 읽다가 포기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좋은 기회들을 많이 놓쳤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컨텐츠를 만들 때마다 지금 이걸 알아보는 분들은 어떤 게 가장 궁금할까를 계속 고민하고 그 관점에서 내용을 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여러분들이 또 여기저기 검색하느라 번거로우시잖아요. 그래서 최대한 한 번에 또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. 앞으로도 여러분이 금융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한테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계속 도와드릴게요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